지금 현재 학년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중3 자녀분이나 학생 있어요? 네. 중2 있어요? 중1? 중1도 많으시고요. 기타 학년 있나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고등학생도 있어요? 초등학생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은 생략하고, 초중생 위주로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입시가 너무 복잡하죠.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차이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죠 또? 자꾸 바뀌죠? 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예측할 수 있을까? 예측하는 설명회를 하겠다고 제가 이제, 포부를 잡았는데 예측이 쉽진 않더라고요. 엄청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일단 이 뉴스는 다 보셨을 겁니다. 현재 외고와 자사고는 매월 11월에 학생을 뽑습니다. 지원했다 떨어지더라도 한 달 뒤 일반고 배정에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적 우수 학생들이 외고와 자사고로 몰리면서 일반고가 폐쇄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원에 앞서 우선 학생 선발 시기를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우수 학생 선정권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해 외고와 자사고의 모집 시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고 자사고를 준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원했다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하느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물론 일반고 정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탈락자들도 결원이 생긴 일반고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원이 생긴 학교부터 배정이 되는 만큼 희망하는 학교를 두고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결국 재수를 택해야 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만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이 뉴스 보셨나요? 아까 그 뉴스다? 네, 그죠. 혼란스럽죠?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죠? 현재 중3이 문이과가 통합되고,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이제 수능은 내년부터죠. 이걸로 수능을 보는 건 중2부터죠.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수능이 좀 달라서 그것도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로 바뀐다. 이게 점점 확장이 되고 있죠. 한꺼번에 전면 시행은 아직 안 되고요. 그리고 성취평가제도 논의 중에 있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고교 학점제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대학처럼 학점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약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성취평가제는 쉽게 생각하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을 쫙 매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했으면 너는 1등급이다 하고 쳐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의 절대평가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철저한 서열화를 좀 지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논의 중이잖아요, 지금.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수능으로 인류대학들이 학생들을 뽑는 걸 좀 망설이겠죠?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내신이 중요해지겠죠, 당연히. 수능이 의미가 없어진다면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 논의도 있고요. 폐지 논의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이 고민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3 아이들이 4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사고를 목적으로 하던 아이들이 있는데 가야 된다고 말해야 될까? 아니라고 말해야 될까 자체가 제가 조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 학생들을 위해서 조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일단 대학 입시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시는 계속 늘고 있죠. 정시는 계속 줄고 있죠.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뭐 논술 이런 거였고요. 정시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만으로 뽑는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 이거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디테일한 건 여기 표로 해놨습니다. 자, 수시에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 2는, 실기나 특기 전형인데, 이거는 수시 정시가 다 있고요. 정시는 12월에 수능으로 접수를 받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정확하게 구분을 다 하셔야 됩니다. 교과는 뭘까요? 성적, 학교 성적, 내신이에요, 내신. 학교에서 몇 등 했니? 이거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뭐냐면, 내신과 그리고 내신만으로 학생을 뽑으면 대학들이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수능 최저등급제를 둬요. 네. 그래서 교과 100인 학교도 있고 교과와 수능 최저등급인 대학도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점수로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뭘까요? 얘는 내신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생활기록부 자체를 아예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출중한 능력이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까지 다 분석을 해서 학생을 뽑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을 보고요. 근데 논술은 보통 수능 최저랑 같이 많이 봐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한 학생이 보통 논술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뭐 실기 특기자, 이거는 사실 특기자 외국어를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 요즘은 소프트웨어 가사로 정부에서 설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특별히 잘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도 인류대에서 뽑기도 합니다. 근데 수능은 수능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수능 플러스 교과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어떤 전형을 위주로 준비해야 될까를 살펴보려면 통계를 봐야겠죠. 어느 학교가 대학들이 어떤 전형을 많이 뽑는지요. 언뜻 보시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거 약간 반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네요. 논술은 굉장히 적죠. 그죠? 정시는 26% 정도고요.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를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까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인데, 그럼 아이들이 좀 성적이 떨어지는,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도 나와요. 그죠? 그렇게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될까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서울권 주요 15개 대학은 학생부 교과가 6.8%밖에 안 돼요. 학생부 종합이 42.4%입니다. 이 서울권 주요 15개 대학은 내신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주요 서울권 대학에 가려면요. 이러면 또 헷갈리죠.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해야 되는군요. 그러면은 자,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 학생부 교과가 지금 이거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인데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죠. 조금씩 퍼센티지가 줄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퍼센티지가 조금씩 늘고 있죠. 지금 아까 여기에서 서울권 주요 15개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하단 말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뽑는 인원 자체가 많고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15개 대학에서 많이 뽑으니까 이게 목표가 아니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걸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전국 4년제가 모든 대학이 학생부 종합이 늘고 있고 교과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예측이 가능할까? 학생부 교과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을 위해 유리한 학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동안 알고 있던 좋은 고등학교들 있죠. 영재고, 과학고, 이런 특목고들, 유명한 자사고들, 이런 데로 알려져 있어요.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는 약간 반대죠.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따는 전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세가 학생부 교과가 줄고 있고 학생부 종합이 전체도 늘고 있어요. 이런 무조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적이 낮은 학생도? 자, 이것도 헷갈리죠. 그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수학 강사인 게 참 다행이더라고요. 온갖 통계들을 봐야 했습니다. 네. 볼게요, 한번. 어쨌든 서울대는 수시가 75%고 정시가 25% 정도 돼요. 근데 수시의 100%가 2014년부터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어요.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고대도 논술도 폐지됐고 특기전형도 축소됐고 학생부 종합이 13.4%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늘렸어요.
60%로. 학생부 교과서는 내신만으로 뽑는 전형은 줄였어요. 연세대 동국 때는 아예 학생부 교과 전형 폐지했네요. 일단 인류대는 내신만으로 안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전략은 안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기자 전형은 감소했어요. 심지어는 폐기한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 서울시대, 중앙대, 서울의 주요권 대학들이 특기자 전형을 아예 폐지했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만 지금 신설 추세에 있습니다. 고대도 감소하고 있고요. 연세대만 예외예요. 연세대만 여전히 꽤 많은 수를 특기자 전형으로 뽑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약간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특기자 전형도 줄고 있고요. 논술 전형도 감소하고 있어요. 서울대는 몇 년 전부터 안 보고 있었고요. 고려대는 내년에 폐지해요. 논술 전형을. 네, 그리고 아직 그 13개 대학, 주요 15개 대학 중에 13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아직을 모집은 해요. 네, 그래서 준비해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논술은 수능 최저 등급제가 같이 붙어서 정시랑 같이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논술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논술은 워낙에 조금 뽑잖아요. 네, 경쟁률이 30, 40대 가까이 되는 데도 많아요. 거의 로또에 가까워요, 논술은. 그래서 그런 논술이 또 정시가 축소 중이니까 논술도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논술도 하지 말래요. 이게 사교육비 많이 든다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자꾸 대학들에게 압력을 놓고 있어서 이것도 감소할 겁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죠, 결론이. 그렇죠? 제가 왜 학생부 종합 정말 대세이고 계속될지를 물어봤어요, 여기저기에. 대학교 입학처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학들이 좋아한대요.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 전체를 보고 그 학과에 맞을 것 같은 학생을 뽑은 거잖아요. 그 학과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을 뽑은 거니까 학생의 충성도가 높은 거예요. 그 학교를 쉽게 안 떠난답니다. 근데 교과 전형으로만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신 1등급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중앙대에 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꾸 재수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교육의 교사들의 권한을 세워줘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그 생활기록부는 누가 써주나요?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올라가서 이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 100%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따라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현 정권의 방향과도, 사교육을 줄이고 싶어하는 현 정권의 방향과도 일치가 해서 앞으로 이게 대세일 거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내신 중요합니다. 교과와 비교과 다 봐요. 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학생의 자기소개서.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릴게요. 자료 홈페이지에 올릴 텐데 온첼.com 한번 번거로우시겠지만 치셔서 들어가시면은 이거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면접까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네. 수능이 없죠. 네. 이제 최고 좋은 대학들 가려면 수능이 거의 필요 없어져요. 이거는 절대평가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수능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네. 의외죠? 그죠? 중하위권 대학을 가려면 수능 준비를 오히려 해야 되고, 그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오히려 내신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내신과 학교 생활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